시사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논쟁이 뜨겁다. 여권이 대통령실은 원래 비공개 채용이라며 반박하자 야권은 문제의 본질은 특혜 채용이라며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과 여당 청년 정치인도 비슷한 논지로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측근 중심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관련 제도를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이에 여권은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했던 점을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언론 인터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당연히 공모와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채용한다. 그렇지 않은 계약직 채용은 추천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야권은 사적 채용의 범위를 친인척으로 한정해 전선을 좁히는 모양새다. 문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천 등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상 관행처럼 빈번하다. 대선 과정에서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어 승리에 기여한 이들을 지인이라는 이유로 멀리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미국 백악관은 인사 문제에서 더 자유로운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보좌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2019년 11월 강제북송 당시 작성한 귀순보고서의 제목이 월선 보고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당시 걸림돌이 되는 귀순 표현을 삭제하고 자기들 편하고 하고 싶은 말로 월선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원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2019년 11월 25일에서 27일 열리는 부산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상 귀순자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걸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같은 달 5일 북측에 북송 통지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민들을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5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은 남북 정상이 만날 시점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해소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고 의원이 사적 채용의 당사자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자신은 방송 경력만 14년인 인재영입 케이스였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저 그 당시 나름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다면서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다. 그 당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고 그런 능력들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됐던 케이스였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해서 대변인까지 갔었던 것이라며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든지 그저 말구투리만 잡으려는 국민의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다시 이날 밤 페이스북에 나는 방송 14년차 인재니까 아무 절차 없이 사적 채용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서 그런 인재가 전국에 고 의원밖에 없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충분히 대체제가 있는데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 의원이 선택됐다면 능력 밖에 무언가가 개입됐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인 찬스이자 사적 채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찌 그리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냐? 자기 객관화 또한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능력일진데 연거푸 엉뚱한 궤변이나 늘어놓으시면서 스스로 인재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유창한 영어로 해리포터 책을 소개하고 친구와 나란히 빙수를 먹는 한 아이.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아이는 북한의 새로운 키즈 유튜버다. 지난 19일 유튜브 셀바이윈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소녀 송아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송아가 시원한 빙수를 먹으며 더운 여름을 극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송아는 친구와 함께 평양 대성구역 종합식당에서 빙수를 먹으면서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여러분이 평양에 오게 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빙수를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음엔 문수물놀이장에서 만나자며 후속 영상을 예고했다. 문수물놀이장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호화 워터파크다. 지난 1월 27일 처음 채널을 개설한 송아는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일상을 알려왔다. 채널 소개란에는 자신이 11살로 소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평양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적었다. 구독자는 21일 현재까지 3만 8천여 명에 달한다. 경기 성남
성남시가 보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고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에 요청한 이 의원의 친형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성남시가 생성한 뒤 없어진 서류는 이 건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 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당시 상담 대상자는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였다. 사라진 서류는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형구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상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